안녕하세요. 엠베스트 송시연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2025년 이제 처음으로 중학교 들어가는 친구들 교과서가 바뀐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지? 그리고 중학교 처음 들어가는 상황에서 교과서까지 바뀐다라고 하니까는 어떤 맥락인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5년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2012년에 태어난 용띠 친구들이더라고요. 용띠, 와우, 대단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25년에 중1 되는 친구들인데 교과서 바뀌는 개정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야 교과서 많이 물려받았지만 요즘에는 뭐 교과서가 예전보다 많이 흔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 물려받고 싶다라는 친구들 교과서 물려받지 못합니다. 2025년에 중1 되는 친구들은요, 언니나 형 교과서 같지 않기 때문에 물려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혹여나 뭐 둘째, 셋째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 중에 형이나 뭐 누나가 안 푼 문제집 풀려볼까라고 해도 문제집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교과서도 그리고 문제집도 다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가 바뀌고요, 그리고 중1 교과서가 바뀌고요, 그리고 고1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이제 저는 이제 중등국어를 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는 중1 교과서가 바뀌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강의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 중1은 이제 개정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2025년에 중1 되는 친구들 2026년에 중2가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바뀌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25년에 중2인 친구들은요, 현재의 어떤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새로운 교과서를 1차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중2 그리고 2027년에 중3의 교과서가 바뀌게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판사가요 기존의 구종이었습니다. 국어 교과서가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 친구들이 똑같은 국어 교과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검정이 된 건 아주 옛날부터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구종 출판사에서 나온 이 교과서를 이제 학교마다 채택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에서는 열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래엔 신유식, 그리고 미래엔 민명곤, 그리고 천재 노미수, 그리고 천재 정홍, 그리고 비상 박영민, 그리고 창비 이도영 대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동아 남국민, 지학사 서혁, 그리고 비상 박현숙, 그리고 해내매주 강양이 이렇게 해서 10종의 국어 교과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중학교, 뭐 나의 자녀가 들어가는 중학교는 국어의 출판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빠르게 아셔서 미리 이제 뭐 출판사 강의도 들으시고 또 이제 뭐 교과서도 조금 보고 가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10종으로 바뀐다. 그래서 나의 학교 출판사는 어디인가를 이제 꼭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판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1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재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의 내용이라든가 뭐 단원의 배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1 국어과에서 이 내용은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문법에서는 품사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소설에서는 갈등에 대해서 연계해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화법에서는 토의하기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1 과정에서 공부할지를 미리 알 수 있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2025년 공통교육과정의 영역은 듣기 말하기, 우리가 화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읽기 독서, 그리고 쓰기 작문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문법, 그리고 문학, 매체의 6가지 영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체가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매체라고 하면은 뭐 SNS라든가 그리고 전자우편이라든가 그리고 뭐 온라인 실시간 뭐 카톡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매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체 안에서 정말로 많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활용한 그런 의사소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의사소통이 어때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매체가 어떤 신설 영역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주목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요 출판사에 한번 차례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뭐 미래인 신유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뭐 문학이라든가 그리고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읽기라든가 뭐 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라든가 뭐 품사라는 문법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원이 뭐 4단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여러 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한 학기 학습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세상 그래서 말하기 듣기 그리고 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1 국어에서는 단어의 짜임과 새말 그리고 어휘의 양상과 쓰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론하며 읽기 그리고 주장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쫙 훑어볼까요? 천재 노미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례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학기 그리고 이제 비상 박현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례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재나 뭐 단원의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꼭 공부해야 되는 학습 목표가 다 반영된 채 이렇게 차례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엠베스트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중1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영역별 학습 목표 및 성취 기준을 딱 10강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 개념 강의를 우리 예비 중1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초등국어에서 중등국어를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만 우리가 중2, 중3, 고등과정까지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중 국어 단기 특강 10가지 필수 키워드를 들으시고 중1 과정으로 딱 진입하신다면은 내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내가 자신 있는 내용인데 라고 하면서 잘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원이와 함께 공부하면 국어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워업하기 위해서 엠베스트에서 송시원 선생님과 반드시 중1국어 첫 단추 잘 끼우기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교과서가 바뀌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용띠 친구들 중1 들어가는 친구들과 손잡고 잘 한번 같이 가볼 테니까 시원쌤 믿고 잘 만나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엠베스트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